코로나19 재확산이 절정을 이뤘던 9월, 헬스케어, 이용, 여가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83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사라진 일자리 수가 4월과 9월에 각각 108만 개와 83만 개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 숙박 음식점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43만 2천 명 줄어든 55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영업하다 보니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한 구직자 중 30.3%는 지원한 모든 기업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답했습니다. 잡코리아가 하반기 신입공채에 지원한 구직자 659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구직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지원한 모든 기업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는 답변은 예체능 계열과 이공 계열, 경상 계열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주요 기업 927곳이 채용을 내정한 내년 봄 대학 졸업 예정자는 총 10만 5,442명으로 올봄 실제 입사자 수와 비교해 11.4%나 적었습니다. 일본 대학 졸업 예정자의 취업 내정 인원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의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여성 전문 창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창원시와 마산 여성 인력 개발 센터는 여성 전문 창업 공간 다이룸 플러스를 열었습니다. 다이룸은 직접 만든다는 의미의 Do it yourself에 공간을 뜻하는 룸을 결합한 말인데요. 동시에 다 이룬다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취준생들이 여전히 공무원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962명을 대상으로 취준생 공시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대학생과 취준생 10명 중 약 4명인 37.4%는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48.4%가 앞으로 공시를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수원시가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IT, 제조업, 물류업 등 다양한 업종 기업이 참가해 4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체가 참가 부스에서 직접 면접하지 않고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돼 예전처럼 북적이던 모습은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국가공무원 61명을 선발하기 위해 경력 채용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약무 7급 10명, 의료기술 7급 2명, 식품위생 9급 7명, 의료기술 9급 2명, 보건연구사 30명, 공업연구사 9명 등입니다.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 백신을 신속하게 심사, 허가, 개발 지원하고자 채용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바이오, 디지털 헬스 분야 우수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헬스 X 챌린지 서울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환자와 보호자의 희귀질환 인지도를 높여 조기 진단을 유도하고 행동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등에서 기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 지원금 4천만 원을 받으며 2년간 서울 바이오 허브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공정 채용 우수 사례를 공모합니다. 공단은 우수 사례를 선정해 상을 주고 수상작을 모아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등 5년 현황을 정리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합뉴스가 통계청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덮친 9월에 청년 일자리 50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가 줄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이며 4월과 9월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4월에는 청년층 취업자 41만 7천 명이 줄었고 9월에는 청년층 취업자 50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 331명을 대상으로 짧은 근속연수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 직장에서의 최소 근속 연수는 평균 10개월 미만으로 집계됐습니다. 짧은 근속 연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쉽게 이직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천시가 국민체육센터에서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신규 사원을 뽑는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김충석 김천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전국 중소도시 중 처음으로 비대면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며 면접과 채용 설명이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가 2020 강동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 기업 수는 40여 개로 구인 기업과 구직자 사이에 화상으로 비대면 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화상 면접 운영이 어려운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서는 구청 내 화상 면접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기업 채용관에는 강동구의 본사로 둔 세스코, 웰키스 등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콤은 올해 2차 신입 경력 직원 채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신입 직원의 경우 정보기술, 경영 두 부문입니다. 경력 직원의 경우 클라우드 개발 및 운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습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와 전공, 논술 시험, 실무, 임원 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바이오 의약품 전문 인력 양성센터 유치를 기념해 송도 트라이볼에서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공모의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센터가 송도에 들어서게 돼 명실상부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 2,656만 2천 명을 직업 소비류별로 봤을 때 식당에서 조리 서빙을 하는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 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동욱 고용통계과장은 교육 서비스나 숙박 음식, 도소매 등 대면 업종과 관련된 직업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천안시가 2025년까지 9,437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6,295개를 창출할 천안형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디지털 혁신 기반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1,032억 원을 들여 967개 일자리를 만듭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그린 뉴딜 분야에서도 5,446억 원을 투입해 3,918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사회안정망 강화 분야에는 2,959억 원을 투입해 1,410개 일자리를 만듭니다. 사람인이 기업 316개사를 대상으로 학벌이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53.5%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보다 오히려 5.4%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한 비율이 16.7% 높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부금 6천만 원을 울산시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동구에 있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대상 미세먼지 저감 식물 보급 사업을 위한 노인 15명 고용 창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석진 행정부 시장은 공공기관 기부금과 협력으로 어르신 경륜에 맞는 전문 일자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아동 건강을 증진하는 일석이조 사업들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